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이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 전에, 전번에 저희 유튜브 강의에서 제가 이제 BSR을 설명하면서, 버즈에 대한 설명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즈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즈는 그때 그림에서 보셨듯이, 어, 벌, 벌이 이제 웅웅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를 이제 버즈라고 했고, 어, 시스템적으로 어떤 부품이 울려서 나는 소리다, 떨어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워낙 이제 뭐 전산 해석 등을 이용해서 강론화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차량을 개발하면서 버즈가 발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BSR 문제 중에 버즈는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BSR 하지만은 버즈 현상은 거의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스키크 마찰이음에 대한 문제가 가장 이슈화되고 또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음의 전달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음은 종파로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제가 이제 나타난 것처럼 음의 분자들이 이렇게 이제 뭐 움직임을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제 컴프레션 됐다가 레펙션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밀집됐다가 이제 분산됐다가 밀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소하면서 전달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주 앉아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 목청에 이제 목청이 떨지 않습니까? 그럼 목청이 떨어서 그 목청이 떨면서 바이브레이션 되면서 그 인접 공기를 가진하게 되죠. 그 공기 분자가 여러분들 귀에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인접된 공기를 밀고 또 인접된 공기가 또 그 옆에 인접된 공기를 밀고 해서 어떤 압력 변동이 생겨서 여러분들 귀까지 어떤 압력 변동이 생기고 그 압력 변동이 여러분들이 소리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측 그림은 이제 제가 이제 주파수라는 얘기는 그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주파수 성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순음에 의한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압력이 높은 그리고 뭐 이제 주파수가 어, 다른 그래서 압력이 낮고 높고 하면서 주파수 틀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여러분들과의 어떤 압력 변동으로 작용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소음으로 음으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음은 종파로서 종파처럼 전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그림은 이제 워터 웨이브의 이제 물결파의 이동을 이제 나타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수지에 저희가 이제 돌을 던졌다고 생각했을 때 물결이 이제 물가까지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결에 이동하고 음의 전달이 거의 유사하다고 해서 많은 예를 듣는데 조그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물 분자가 어떤 압력 변동이 생겨서 물 분자에 컴프레션이 됐다가 레이프레션이 됐다가 해서 이제 어, 옆에 물 분자를 계속 뭐 압력 변동을 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가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분자의 요분에 있는 물 분자가 물가까지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에 분자를 밀고 밀고 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에 전파하고 거의 유사하다. 다만 이제 물의 물결파의 그 전달은 종파하고 휭파의 움직임이 같이 섞여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원형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 분자가 옆에 물 분자의 전달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의 전달은 어, 공기 분자의 공기 분자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귀까지 가는 게 아니고 종파로서 인접 공기를 밀고 해서 컴프레션 됐다가 레프렉션 되면서 어떤 압력 변동에 의해서 여러분들 귀까지 전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뭐 자주 얘기하는 프리퀀시, 피어리어드, 웨이브랭스, 파장, 주기와 파장, 주파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의 전달은 어떤 압력 변동에 의해서 밀 컴프레션 됐다가 공기 분자가 컴프레션 됐다가 레팩션 됐다가 컴프레션 됐다가 레팩션 되면서 음이 전달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 컴프레션 컴프레션 되고 레어팩션 이런 주기로 이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압력 변동의 진폭을 플러스 진폭을 앰플리튜드라고 하고요. 컴프레션 됐다가 컴프레션 되는 지점까지의 어, 거리 x축을 거리라고 했을 때 그 거리를 웨이브랭스 란다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생각해서 이제 x축을 시간축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컴프레션 됐다가 그다음 컴프레션 되는 그 구간의 시간을 우리가 퓨어리드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산과 산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골과 골 거기에 거리에 관련된 거는 웨이브랭스 그다음에 시간된 관계는 피어리어드 주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주파수는 이제 여기에 이제 산과 산 컴프레션 됐다가 컴프레션 된 요 구간을 원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는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 몇 번의 사이클이 있었느냐 그거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주파수 이제 저희가 헤르츠, 허르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초 동안 사이클 넘버수가 얼마가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허르츠는 이제 독일 사람 처음에 요 용어를 이제 만들어내신 분이 독일 분이시더라고요. 독일의 과학자 허르츠라는 분. 헤르츠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이제 독일 발음을 허르츠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이름을 따서 허르츠라고 해서 단위 시간 1초 동안 몇 사이클이 있느냐 요거를 하르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음향하게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단위들이 나오고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제 독일 분들의 이름을 따서 용어가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어떤 시초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는 피어리어드는 단위 걸리는 시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파수하고 역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장은 이렇게 뭐 이제 F분의 C에서 C는 음속 메타퍼세크에서 헤르츠분의 메타퍼세크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타만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란다는
파장은 F분의 C와 어떤 상관관계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르츠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런 관계식이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장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음의 3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3요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치, 피치, 라우드니스, 팀버 이렇게 세 개를 음의 3요소로 합니다. 피치는 주파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어, 어떤 단위 시간 동안 어떤 사이클 수가 많은 거는 피치가 높다, 주파수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낮은 거는 주파수가 낮다. 그래서 이제 t가 주기가 짧고 긴 거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주파수 사이클 수가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주파수가 높고 낮으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요소는 라우드니스, 음의 크기죠. 그래서 사운드 볼륨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뭐 주파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단위 시간 동안 사이클 수는 같지 않습니까? 같은데 진폭 그러니까 음압 변동이 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음의 소리가 크냐 작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우드니스 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피치는 이제 다시 또 한번 얘기 드리면 음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는 크냐 작으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우드니스는 크냐 작냐 이거는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팀버 해서 톤 이렇게 뭐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하모닉과 관련돼 있다라고 합니다. 하모닉 요소들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 뭐 노래 경연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미스터 트롯도 있고 뭐 미스 트롯도 이미 했고 보이스킨도 있고 가수들 이제 나오신 그 경연에 나오신 분들을 이제 평가하면서 음색이 좋네 나쁘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색이라고 하면은 같은 우리가 이제 아, 도레미팔로 도레미팔로 아, 도레미솔 솔라시도 뭐 할 때 도레미파 솔라시도 할 때 같은 도움을 내더라도 어, 악기에 따라서 프루트가 나는 음이 우리가 듣기에 바이올린이 나는 음이 클라리넷이 나는 소리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같은 도를 내더라도 어떤 주파수에서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인접되어 있는 하모닉 성분들이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파형들이 조금 이렇게 틀리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분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메테르츠 주성분이 있더라도 그 옆에 이제 어, 뭐 10Hz의 주성분이 있다 그러면은 하모닉 성분이라고 하면은 20Hz, 30Hz, 40Hz 이런 거를 하모닉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 성분의 크기라든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서로 음이 조금 틀리게 들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음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수들도 같은 노래를 불러도 어떤 가수의 음색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음의 3요소는 피치, 라우드니스, 팀버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은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더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1초 동안
어떤 사이클 압력 변동이 몇 번이나 있느냐, 사이클 수가 몇 개나 있느냐, 이런 걸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많은 주파수를 다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청 주파수 범위라고 하는데, 그 가청 주파수 범위가 어,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20Hz에서 2만 헤르츠까지만 통상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 기준은 아주 젊은 사람, 건강하고 20대 젊은 사람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제 뭐 나이가 들을수록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 이제 노인성 난청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파수 범위가 이제 점점 좁아지고 잘 안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인성 난청이 되면서 고주파 쪽은 이제 2만 헤르츠, 20kHz거든요. 이쪽 고주파 쪽으로 갈수록 사람은 이제 늙을수록 잘 안 들리는 그런 노인성 난청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사람이 듣는 주파수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20Hz 미만 안 들리는 소리는 인프라사운드, 그 다음에 이제 2만 헤르츠보다 높은 그런 주파수들은 울트라사운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소리는 듣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환경 문제에 뭐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으신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프라 사운드가 많은 그 이제 사회적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예로 요즘에 이제 풍력 발전기가 이제 뭐 제주도나 어떤 뭐 대관령 그 산에 가면 이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뭐 친환경적인 이제 어, 화석 연료를 떼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어, 그 발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친환경적인 어, 발, 발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인프라 사운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못 듣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뭐 하여튼 뭐 머리 아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켜서 인프라 사운드도 어떤 그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환경 문제로 그 풍력 발전기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그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20Hz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리는 거고 20Hz 미만도 문제를 일으킨다. 다시 하나 또 예를 들면은 음, 얼마 전 뉴스도 그렇고 예전 뉴스도 나왔는데 그 이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그 요즘에 뭐 무역 전쟁을 뭐 소위 이제 무역 전쟁이다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 근무하는 대사관 직원들이 갑자기 뭐 머리가 아프고 뭐 이상 증세를 호소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어, 인프라 사운드 초저주파로 중국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 결과도 나와서 뭐 얼마 동안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예전에 이제 뭐 쿠바 미국 대사관에 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어떤 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만 아시고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하여튼 20Hz에서 2만 Hz 사이가 일반적이다. 건강한 20대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림은 이제 어, 강아지가 나왔는데 강아지는 이제 저주파는 저희보다 못 듣는 것 같아요. 뭐 여기 그림에 보면 한 200Hz 이상 듣는 것 같은데 이제 고주파 쪽은 저희보다 굉장히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로그 스케일이다 보니까
한 3만 5천, 3만 이상은 듣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뭐 애견 인구가 이제 애견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반려 반려동물로 키우는 숫자가 한 우리나라에도 1,000만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들을 많이 키우는데 저도 사실 뭐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뭐 그럼 뭐 저가 반응을 안 해도 강아지는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때 들리는 주파수가 틀리다. 그다음에 이제 박쥐는 이 주파수 범위가 이제 개보다는 고주파에 더 높은 주파수까지 들리고 저주파는 사람이 예상외로 조금 사람보다는 조금 덜 들리네요. 그래서 박쥐의 주파수는 이렇게 틀리다. 이렇게 뭐 간단히 뭐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귀의 구조죠. 귀의 구조.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의사도 아니시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제 귀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그래도 저희도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생물 시간에 여러분들도 뭐 기억이 나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그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여기 고막이 있죠. 고막에 이제 여기 뼈가 세 개가 있어요. 귀 안에 그 뼈가 이제 뭐 세 개가 있어서 그 음파를 갖다가 고체가 이제 뼈가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뼈가 전달을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달팽이관을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청신경이 있어서 이게 이제 뇌까지 전달돼서 음이 들리게 된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공기의 어떤 압력 변동이 이렇게 위로 오다가 이제 고막을 진동하게 되면은 고막이 이제 뼈가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추골, 침골, 등골 이렇게 돼 있는데 뼈가 세 개가 있어서 그 공기의 전파가 이제 고체 전달로 바뀌고 고체 전달이 달팽이 안에 있는 이제 달팽이 안에 마오각이라는데 여기에 이제 액체가 차 있다 그래요. 액체가 차 있어서 이게 이제 거기에 그 청신경이 있어서 뇌하고 계속 연결돼서 우리가 들린다. 그래서 또 여기 귀에 여기 이제 뼈 있는 부분하고는 또 우리 기도 쪽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제 뭐 비행기를 탔거나 할 때 이제 귀가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침을 삼키고 하면은 귀가 뻥 뚫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것도 그런 원인에 기인한다. 라는 거를 뭐 그냥 뭐 그냥 상식적으로 뭐 아셔도 되고 조금 뭐 그래도 좀 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요번 슬라이더에서는 이제 사람이 느끼는 이제 감각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주파수 성분하고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게 되면은 우리 이제 신체 감각 기관에 의해서 MVH를 느끼게 되죠, 그죠? 소음과 진동 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 히어링 청각에 의해서 우리가 듣고 어떤 이제 그 접촉 터치에 의해서 우리가 진동을 느끼게 되고 어떤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뭐 어, 소리는 안 보이지만은 진동의 움직임은 저희가 느끼지 않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와 뭐 어떤 이제 신체 어, 손이나 이제 바디나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그 MVH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은 이제 어떤 압력 변동이 어떤 진동이나 압력 변동이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귀로 들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동으로 느끼는 우리가 떨린다라고 하는 느낌은 200Hz 미만, 어디는 이제 500Hz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그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Hz 미만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자동차에서는 이제 보통 100Hz 미만을 진동에 공해가 되는 문제가 되는 주파수는 100Hz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Hz 이상 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진동으로 듣기가 좀 제 경우에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보통 이제 100Hz 미만을 진동 문제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끔 미러가 룸밀러가 떤다든지 아웃사이드 밀러가 떨려서 움직임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제 스티어링 휠이 아들 상태에서 떠는 경우 예전 차량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눈으로 떨리는 경우를 보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10Hz 미만. 그래서 이제 어, 주파수가 떨리니까 지폭이 크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보이는 경우에는 10Hz 미만이다. 이렇게 해서 주파수하고 우리 감각기관하고 이렇게 느낌을 차별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우리가 느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떤 단위로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음의 크기, 음의 크기를 나타낼 때 이제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데시벨을 설명하기 전에 웨버 페크너슬로우라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향학 쪽에 뭐 어떤 과학 기술의 원천적인 기술은 독일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분들이 독일 분이고요. 이 웨버의 제자가 이제 페크너, 독일 발음으로는 페이너가 되는 것 같고요. 요 두 분이 이제 어떤 법칙을 만들으셨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1795년에 태어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원천적인 과학은 기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독일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뭐냐 하면은 요분들이 이제 뭐 생물학자고 뭐 하여튼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극의 강도가 이렇게 이제 커지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인식되는 강도는 로그 함수로 쫓아간다. 그래서 이제 자극 스티뮬러스 인텐시티 자극되는 강도가 작은 상태에서 조금만 뭐 자극을 변경해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는 크게 느끼게 되죠. 퍼시브도 되는 거는 Y축이. 근데 이제 뭐 아주 큰 자극에서 조금 바꿔봤자 강도 크기를 조금 바꾸면은 우리가 느끼는 강도는 별로 못 느낀다. 그 우리가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 어, 아주 어두운 상태에서 조그만 촛불을 켰을 때 굉장히 환하다라고 느끼죠. 근데 이제 뭐 촛불이 켜진 상태에서 조금 촛불 하나를 더 켰을 때는 그렇게 뭐 크게 환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은 이런 로그 함수적인 특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뭐 데시벨을 만들었던 근간이 됐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시벨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게 근간이 돼서 데시벨이 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웨버 페이너스 로우라는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데시벨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